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이 상표법 입문 강의 2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2회 변리사 시험에 대한 과목 중 하나인 상표법 1차 대비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하기에 앞서 입문 기초를 좀 들으시면 용어라든지 기본 이론에 익숙해지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결을 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34조 등록 요건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들으셨다면요. 중간에 이제 갑자기 들으시면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1회부터 꼼꼼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한 회당 10분 이내니까 쭉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조 1항 9호 내지 13호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죠. 어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상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지거나 주지상표, 저명상표와 그거를 모방하는 상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34조 1항 9호 내지 13호가 그렇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인식도, 얼마나 알려졌느냐라고 해가지고 특정인의 출처 표시냐, 주지성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넓게 알려졌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표나 상품의 범위가 있게 됩니다. 동일 유사는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 게 이제 판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따로 할 경우에 판례 표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오고요. 특이한 경우라서.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원래는 등록 여부 결정시가 있는데 상표법에는 5개의 예외가 있다고 했죠. 출원시.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규정들과 관련 있는 게 11호하고 13호만 출원시 예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출원하는 시점으로 볼 거냐, 여기 등록 여부 결정시로 볼 거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원시 때 이미 판단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갖춰진 경우에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되겠죠. 11, 13호는 좀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거라서 조금 취지상 이걸 미리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등록 요건 중에 등록 후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인데 제척 기간이 있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기는 이제 9호가 해당된다고 했죠. 그렇죠?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그다음에 35조 이렇게 제척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9호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도가를 해버리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요게 이제 9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자, 요거를 이제 법조문도 간단하게 보고요. 또 좀 약간 관련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조 1항 9호부터 13호. 원래 이제 10호는 빠집니다. 10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과 관련된 거라 10호는 좀 별도로 하게 되고요. 자, 9호는 이게 주지상표. 자,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를 보호하는 겁니다. 주지가 조금 특정인의 출처 표시보다 알려진 거죠. 근데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해서 되게 한정돼 있죠. 자, 그게 9호고요. 11호는 자, 여기 현저하게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뭐라고 했죠? 저명상표.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걸 전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에서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십시오. 희석화라고 합니다. 희석화. 그래서 34조 1항 11호는 전단이 있고요. 후단. 원래 전단만 있었는데 개정이 돼서 요게 추가가 됩니다. 희석화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여튼 9호부터 13호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주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저명 이렇게 되고요. 근데 12호가 좀 독특해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되고 바로 뒤에 설명드릴 거고, 자, 수요자를 기만하려면 되게 간단하죠. 자, 요거는 그래서 판례에 요게 이제 어떤 정도로 알려진 경우냐, 아니면 이게 상표와 상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다 판례에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법조문만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눠서 12호 전단, 11호 후단. 근데 이제 12호 전단은 9호 내지 13호처럼 주지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보게 될 거고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13호가 나옵니다. 13호는 좀 독특한 게 나와요. 국내만 알려진 게 아니라 외국에만 알려진 경우도 적용됩니다. 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국내 또는 외국 모두 알려진 경우도 다 해당될 수 있지만 외국에만 알려진 경우 되는데, 여기
여기 드디어 나오네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해서 13호는 주지점용 상표보다는 낮은 단계. 그러니까 12호도 요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동일 유사한 상표의 경우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독특한 요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13호는 좀 독특한 요건이 좀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게 2차 시험에서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호 내지 13호는 워낙 유명한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9호 내지 13호, 정확하게는 9호, 11호, 그 다음에 12호 후단입니다. 후단. 12호 전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호. 그럼 12호 전단은 도대체 뭐냐? 품질 오인. 그냥 오늘 품질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었죠? 33조 1항 3호에서 성질 표시, 산지, 품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오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조 1항 12호 전단이 좀 독특해요. 어떤 건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34조 1항 12호 전단입니다. 자, 가로친 것들이 상품인데, 자, 상품이 소금인데 상표가 슈가래요. 설탕.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상품 자체에 오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주인데 왜 보드카라고 줬냐 이거죠. 오리국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상품 자체가 오인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실제로 뭐 상품에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주어져 있는 상표만 보고 판단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태양전지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노 OLED로 구성된 태양전지. 이런 것들은 원래 성질 표시이기도 합니다. 원재료. 그러나 OLED, 나노 방식의 OLED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 실제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노 OLED라고 되어 있으니까 OLED가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오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질의 오인. 자, 여기도 보시면 냉면인데 야콘이 들어갔대요. 그럼 야콘이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실제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표를 보고 판단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가 이상할까요?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난 굴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인데 금산에서 난 인삼인데 강화도에서 난 인삼이면 어떡하고. 그러니까 금산이란 말을 괜히 넣은 겁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품질 오인인데, 품질 오인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윗부분은 상품 자체가 오인이 되죠.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아닌 거는 고려하지 않고, 약혼이 안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금산에서 나온 게 아니면 어떡하지? 오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을 보시면 산지라든지 원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랑 주로 관련이 있죠? 자, 우리 33조 1항 3호하고 관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4조 1항 12호 전단 문제가 나올 땐 이제 아예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33조 1항 3호와 연관이 있는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품질 오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 33조 1항 3호이면서도 다 품질 오인이었죠. 그렇죠? 33조 1항 3호 성질 표시에도 해당되니까 원재료. 그 다음에 여기는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랑이라는 게 별도의 단어가 들어있고, 여기도 그래요. 금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3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난 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금산에서 난 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해서 품질 오인은 해당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33조 1항 3호와 품질 오인 34조 1항 12호 전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비례해서 항상 3호면 12호 전단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셔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2차 강의까지 가도 제대로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억지로 문제 푸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우선 이런 게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품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또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면서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34조 1항 9호 내지 13호 중에 12호 전단은 좀 독특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오인입니다. 12호 전단.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6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7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은 힘이 되니까요. 컨텐츠 만들 때 도움 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